네, 점점 따뜻한 봄이 되니까요. 여기저기서 뭐 결혼한다, 네. 아이 돌잔치 있다. 그래서 초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빈손으로 갈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경조사비로 얼마를 내야 될까 상당히 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직장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10명 중 9명이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서 경조사비의 트렌드도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 김원식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이제 봄도 왔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좋은 소식을 좀 맞아요. 전달할 수 있는 뭐 5월에 또 결혼도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달인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를 경조사비로 경조사비. 지출을 하는지 네. 얼마나 나왔나요? 일단 이제 횟수는 1.6회였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는 뭐 결혼 소식도 많기 때문에 이 봄철 같은 경우는 뭐 3, 4회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비용을 보면은 평균 1회당 7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집계됐고요. 이것을 더해보면 1년에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한 117만 원 정도고요. 반면에 기혼은 164만 원이어서 기혼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네. 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응답이 한 30%, 38% 정도 됐기 때문에 네. 한 40% 정도인데 안 늘어났다는 응답보다는 한 5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1년 전에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한 해 150만 원 정도 이상 경조사비로 나간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어서 네. 뭐 14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보다는 50대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조사 결과도 있어서 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조사 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경조사라는 게 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그렇습니다. 때 어떤 경우에 좀 경조사에 많이 참석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인맥 관리가 뭐 76%로 가장 많이 차지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의무적으로 참석할 때 안 가면 관계가 껄끄러질 것 같다 이런 이제 응답이 있었고요. 네. 또 안 가자니 마음이 좀 약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의 대상으로는 회사 상사가 76%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 동료가 71%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사나 직장 동료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친구나 친척들은 그 뒤에 순위를 잇고 있는데 네. 회사 후배는 또 이렇게 같은 직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낮은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맥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경조사를 이렇게 챙기는 것으로 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게 참석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참석할 때 돈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아기 돌잔치도 그렇고 또 결혼 축의금도 그렇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참 고민이 돼요. 일단 한국 문화의 특징이 홀수로 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3만 원, 5만 원, 7, 7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홀수일 경우에 이제 길하다 그래서 내는 것인데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 꽉 찼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의미로 10만 원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얼마가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 5만 원이 한 45%로 나타났고요. 네. 10만 원 같은 경우 한 3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분 관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뭐 친분이 있고 식대가 있는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더 굉장히 친하고 뭐 정말 베스트 프렌드다라고 하면 뭐 20만에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통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얼굴만 알거나 결혼식 참석을 안 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3만 원 정도라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한 5만 원 정도가 이제 45%,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김영란법으로 네. 통해서 5만 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만 현실에는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이고요. 식사비 같은 경우 3만 원, 선물은 이제 5만 원 정도 되게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이 경조사비 5만 원에다가 선물까지 결합시키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10만 원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이 경조사비의 상한선이 작년 12월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 좀 많다, 또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은 굉장히 친하거나
신분관계가 있을 경우에 10만 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대체적으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 과연 친해서 그 정도의 경조사비를 하냐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부담이 돼서 결국 5만 원으로 이제 묶은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전에 4만 원도 하고 3만 원도 하고 뭐 이렇게 고민이 있었는데 네. 이 5만 원권이 나오게 되면서 마치 5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화폐권 때문에 결정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결혼 축의금만 생각했을 때 비혼족 입장에서는 이게 꼭 낼 때 돌려받을 걸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나중에 내 결혼식 때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비혼족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전통사회에서는 이게 갯돈 비슷한 것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보험이었어요. 네. 서로 이제 내주게 되면 나중에 내가 뭐 장가 갈 때라든지 결혼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측원에서 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측면들이 젊은 비혼들을 중심으로 해서 깨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직하기 전에는 직장생활 하기 전에는 이게 강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 뭐 비혼할 거고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라고 해서 안 하게 되는데 직장생활 하게 되면 이게 인맥 관리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연령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내심으로는 이 보험적 성격이 많이 덜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젊은 층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적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신용카드로 축의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현금이 대세잖아요. 네. 당연히 현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증여세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축의금은 누구 거냐? 뭐 네. 부모님과 좀 언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스몰 웨딩이 굉장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네. 측면들이 있는데 스몰 웨딩을 하려 해도 이 축의금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을 생각해가지고 축의금을 안 받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혼주의 소유라고 봅니다. 혼주라는 건 혼주의 결국 소유.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네.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이 아버지, 그러니까 혼주에게 나가기 때문에 인정하고요. 다만 이 자녀의 것임을 이제 증명을 하려면 명확한 기록이나 내용을 증빙을 해야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축의금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증여한 걸로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를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추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10년간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규상 너무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된다. 모르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넘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5천만 원 넘기가 뭐 힘들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왜 축의금, 부의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부의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그렇죠. 네. 뭐 가거나 참석을 하거나 더 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인식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기쁜 일을 더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나쁜 일을 이제 굉장히 같이 기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을 나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축의금을 많이 내시는 거고요. 안 좋은 일일 경우에는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부의금을 많이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장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장례 비용을 이제 10만 원으로 하고 뭐 축의금을 이렇게 적게. 이제 5만 원을 하고 이렇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가치관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교수님께 그 신용카드 얘기했었는데 네. 요즘 할부도 돼요? 요즘에 이제 할부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카드를 생각할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 카드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왜냐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카드를 긁는 사람이 송금인이 되고요. 또 받는 사람이 가맹점이 되는 시스템을 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결혼식장에 가봤더니 카드 단말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가 있는데 이 똑같이 일정 수수료만 내면 카드사가 현금을 먼저 보내주고 네.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낼 수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무슨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네.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낯설기도 한 그런 견호 문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뭐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대신하고 싶으신 분들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뭐 송금이 가능하고 또 QR 코드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SNS 송금 서비스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뭐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됩니다. 예. 요즘에 우리가 이제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물을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네. 카톡 송금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만 돼 있으면 누구라도 보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OTP 같은 것이 없어도 충분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네.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뭐 카드라든지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고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송금할 수 있는 형태로 디지털과 결합되어 있는 이 경조사비가 이렇게 선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봉투를 써가지고 이제 자필 서명을 해가지고 내는 그런 맛도 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씁쓸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 김원식 초빙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